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북경찰은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달리다가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는 캥거루 운전 근절에 나선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10지구대는요, 담당 지역 전 구간에 탑재형 고속단속 장비를 장착해서 암행 순찰차를 배치해 운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전방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제한 속도를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 번호판 추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주행 중 즉시 단속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달부터 초과속 차량을 우선 단속한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충북의 방역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불과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추가 접종률은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속된 집단 감염 속에 신규 확진자 5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하루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인데 중증 환자 수도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었고 오늘은 7,000명대를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그 여파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난 1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7.9명이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7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81%, 위중증 병상은 90% 이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족 지인 간 전파로 관련 확진자만 100명이 넘고 최근 확진자의 절반가량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등의 추가 접종률은 여전히 27.5%에 머물고 있습니다. 확진이 됐을 때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방어망이고 거기에 추가 접종 그 면역력이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좀 더 보완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 진천과 음성, 증평의 확진자 전원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변이가 확인될 경우 이미 지역사회에 오미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조였는데요. 영업에 다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세종시가 정부 부처 등 40여 개 기관단체와 함께 세종 원팀을 구성해 도시락 먹는 날을 운영하면서 생긴 풍경입니다. 인원 제한으로 매출 감소를 겪는 지역 음식점들을 돕기 위해 배달앱을 만들고 경품 등의 이벤트 행사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최근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약간의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학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주변 먹자 골목에 26개 맛집 지도를 만들고 QR코드를 이용한 음식점 블로그도 운영합니다. 음식점 정보를 모르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한 안내 책자도 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가끔씩 이제 가게를 방문하면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그 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출연해 만든 맛집 홍보 영상을 접한 상인들은 연신 주변의 노력과 봉사에 감동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데 그 책자 받아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변이 확산 등 코로나 쇼크로 움츠러든 상황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도입한 통학택시와 통학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해주면서 하루 평균 900여 명의 학생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일 아침 등교 시간, 학생들은 바로 집 앞에서 단돈 2,000원에 통학택시를 타고 학교까지 편안하게 이동합니다. 그냥 택시를 타고 학교 오면 한 2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통학택시를 타면 이제 하루에 2,000원밖에 안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통학버스도 인기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운행에 들어간 통학버스는
충주시 내 18개 중고등학교를 연결하는 5개 노선을 하루 40회 운영합니다. 경유지를 최소화하고 학교 중심으로 노선이 짜여지다 보니 등하교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통학버스는 이제 정해진 장소만 오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학생들만 타는 그게 더 좋은 점도 있고.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도입한 통학택시와 통학버스. 충주시 내 16개 읍면 어디서나 통학택시는 2, 3천 원, 통학버스는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700명이던 이용객이 올해는 9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앞으로다가 저희들이 이제 통학생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좀 다양화하고 그리고 골목길 주택가 운행이 가능하도록 25인승 버스도 운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통학버스와 통학택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학생들의 든든한 발이 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그동안 산림 종자 처리는 100% 수작업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관련 기술 성장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기계화와 자동화를 갖춘 스마트 산림 종자 처리동이 신설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종자 보급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이 큰 보관함을 옮기고 건조된 잣나무 구가가 탈종기로 쏟아집니다. 탈종 작업을 거치면 종자가 분리되고 선별과 가공 등의 과정이 이뤄지면 우량 종자만 남게 됩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충주의 전국 최초로 스마트 산림 종자 처리 시설 산시움터를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노지에서 구가를 건조한 뒤 일일이 수작업으로 종자를 분리했지만 산시움터의 준공으로 처리 용량과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시움터가 단순히 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로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체험과 교육의 장이 되고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시움터는 종자 생산에 소요되는 많은 노동력을 대체하고 종자의 건전성과 균일성을 확보해서 종자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잣나무 종자의 경우 35톤을 처리하는 데 40일 동안 320여 명의 인력이 소요됐지만 산시움터에서는 4일간 16명으로 기간과 인력 모두 대폭 단축됐습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이곳 최종원에서 직접 생산한 종자는 앞으로 기계화와 자동화를 거쳐 전국 양묘장에 보급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종자 위에 색을 입히는 코팅 기술을 도입해 파종할 때 쉽게 눈에 띌 수 있게 만들고 조류 섭식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종자의 표면에 염료라든지 또는 살균제 등을 접착 제어하고 해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요. 살균제를 투입함으로써 발화할 때 세균의 감염 등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산림종자 처리 시설이 조성되면서 미래 우량종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큰 변화를 맞고 있죠. 충청북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달라진 트렌드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충북 관광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새 관광 트렌드는 품질과 내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첨단 기술 접목과 지속 가능성이 과제로 대두했다는 점입니다. 청정한 국내에서 소규모로 안전하게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로도 접근 가능한 탄소 중립 관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충북이 보유한 천혜의 관광 자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치고, 충주 등 100부대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정 관광 자원은 시대를 만능화하고 우리 민족을 대대로 새로운 살아있는 관광 자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 트렌드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일과 휴가를 접목한 웨케이션 관광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장소의 구애 없이 특별한 체험과 만족을 중시하는 달라진 취향에 적극 대응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채워주는 어떤 소비 형태, 그리고 가시비라고 하는 가격 대비 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소비 트렌드를 충족시키는 그런 여행이 필요하다.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관광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선택해야 하는 필수로 제시됐습니다.
청주전 시관 일원을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로 육성할 것과 충북과 세종에만 없는 관광전담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우리 충북에 정말 적합한 관광 재단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운영으로 이어나가기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충청북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